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금융 상품이나 투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들, 그리고 이제 관리를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금융 상품, 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 상담 사례에서 설명드릴 고객분들은 30대 초반 부부분들이고, 저랑은 한 2018년도 이제 여름에 결혼을 이제 막 앞둔 예비 부부일 때 처음 상담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관리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상담을 이제 진행했을 때는 결혼 준비를 하셨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했던 적금이나 이런 것들, 저축 상품 이런 것들은 다 해지된 상태였고요. 신혼집, 전세대출 이자, 혼수 구매를 하기 위해서 카드 할부로 결제했던 금액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직장인,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로 세후에는 이제 소득이 한 450만 원 정도, 고정적인 지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세대출 이자 28만 원, 그리고 혼수할부금 전체 남은 금액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관리비랑 공과금이 한 8만 원 정도 나가셨고, 부모님 용돈을 이제 드리고 있어서 한 2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식비랑 교통비, 그리고 각자 용돈 등 생활비로 15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남편분께서는 사냥꾼형의 점수가 좀 높게 나와서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실행해보려는 실행력도 굉장히 높았지만, 거기다가 일확천금형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나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배제를 하고, 아내분께서는 자린고비 유형 그리고 사냥꾼 유형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저축과 투자를 이어가 나갈 수 있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돈을 관리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통장 쪼개기랑 비상금 통장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부터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돈 관리에 사실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통장을 쪼개서 자동적으로 강제 저축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매월 1회 결산을 통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을 좀 체크를 하기로 했고요.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이후에 답례품이나 양가 가족들을 챙기기 위한 필요한 현금 자금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여기다 매월 50만 원씩 저축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이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저축 목표, 그리고 통장 쪼개기에 대한 실행을 먼저 하기로 하고, 그리고 비상금 통장까지 만들기로 한 상황에서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이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고 나머지 일정들을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축 목표를 위해서 저축을 할지 좀 정리를 시작을 했는데, 지출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한 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목표에 따라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비상금, 주택 마련, 그리고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기로 했고요. 할부금이 남아있던 혼수 할부 카드를 미리 갚기 위해서 비상금 통장에 저축할 자금들은 5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택 마련의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청약 통장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청약 통장을 과거에 만들어서 갖고 계셨지만, 청약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지역별 그리고 아파트 평수별로 청약 금액을 맞춰 놓으면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통장 중에서 아내분의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청약 통장을 활용을 하기로 했고요. 거주하고 계셨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만 저축이 되어 있으면 됐기 때문에 매월 5만 원씩 저축을 해서 1년 내에 300만 원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가족분들 그리고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서 매달 15만 원짜리 1년짜리 적금을 좀 만들었고요. 내 집 마련이랑 노후 자금을 위한 적금, 그리고 펀드, 그리고 좀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 보장이라는 것들은 혹시 내가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실비보험만 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 두 분께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금을 100만 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펀드도 매달 꼬박꼬박 투자를 하는 형태로 적립식 펀드의 형태로 분산을 해서 30만 원씩 시작을 하고, 3개월과 6개월 후에 다시 재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재점검을 하면서 남아있던 혼수 할부금 180만 원은 모두 먼저 상환을 하고, 비상금 통장에는 앞으로 비상금이 8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50만 원씩 저축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상환하던 할부금이 없어진 것을 이제 추가로 저축으로 이제 돌리기로 했고요. 이제 딱 3개월 차 되는 시점이 이제 딱 두 분의 연말정산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좀 조절하실지를 같이 좀 안내를 드렸어요. 일단 먼저 카드 소득 공제나 이제 공제 항목들은 모두 좀 더 연봉이 높았던 남편분에게 이제 집중을 했고, 기본 공제, 그러니까 인적 공제라고 하는 것들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아내분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를 매달 이제 5만 원씩 저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만 원은 적립식 펀드에 추가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 상환이 끝난 시점에서 내 집 마련 시점을 좀 당기기 위해서 월 저축률을 이제 매달 소득의 이제 50%, 그러니까 절반은 무조건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 만기를 좀 1년 정도를 앞두고 계셨고, 사실 좀 주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기된 적금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용 중인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이라서 이제 2년 후에 일부를 대출을 좀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가 0.1% 올라가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일부 목돈을 좀 상환해서 대출금을 줄일지 아니면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계속 굴릴지 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저축이랑 적립식 펀드를 이제 성과를 좀 봤을 때 일부 돈을 좀 갚아서 전세금에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대출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돈을 계속 굴려가는 게 이득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적금이랑 적립식 펀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만기된 적금의 일부는 좀 예금으로 다시 돌리고 일부는 이제 적립식 펀드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주택은 인근 지역에서 이제 신혼희망타운 공고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좀 세우기로 했고, 계약이랑 입주 조건이나 입주 시기를 좀 고려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좀 유지를 하다가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일부 펀드를 매도하고 전체 저축에서 좀 투자 비중을 줄여가지고 필요한 뭐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요. 지금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이 돼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을 마친 상황이고, 계약금 납입 그리고 중도금 납입 일정에 따라서 저축했던 자산들 중에서 무엇부터 매도를 해가지고 대금을 납입을 할지 좀 상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2년 반 정도 함께 이제 저축도 하고 투자 관리를 하면서 저축 목표를 관리를 하고 달성하시는 분들 좀 보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먼저 저축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좀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위해서 저랑 약속했던 뭐 저축이나 투자 같은 경우들을 이제 꾸준하게 매달 좀 지켜주셨던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돈을 모으는 방법도 다양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왜 돈을 모으는지, 이제 이거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싶은지 이게 굉장히 명확해야 이제 한 달 한 달 꾸준하게 좀 실행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그 실행이 쌓여서 가장 빨리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뉴스를 보면은 어떤 아파트가 하루 만에 엄청 많이 오른다, 뭐 주식으로 엄청 많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그거는 내가 산 집도 아니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당연히 비교도 되고 뭐 배도 아프고 마음속에 동요가 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저희가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럴수록 내 상황이랑 내 목표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실행을 해야 내가 원하는 저축도 할 수 있고 투자도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 이제 신년을 맞아서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한금연 공식 금융 에디터인 더 바른 자산 설계에서 내년 1월, 2월간에는 이제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축하거나 투자할 때 혼자 하기 좀 어렵고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